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이고요. 오늘은 박준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운용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고 돌아오셨습니까? 주말 동안?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자,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자, 주말 동안 받으신 그 복을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종목 진단을 통해서 함께 나눠드릴 테니까요. 지금부터 여러분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같이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세요. 유튜브에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로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실 수 있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만나볼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거래일을 어떻게 마무리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다양하게 나눠주시길 바라겠고요. 출석 체크하고 시작할게요. 얼어 죽은 밤비님 1등 하면서 찾아오셨습니다. 얼주간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종목 올려주고 계시고요. 오케이 동자님, 노자성님 잘 오셨어요. 스카이로켓님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지금님 반갑습니다. 꽃보다 무상증자님도 반가워요. 최장군님과 건강이님께서도 운용형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받으신 복들, 또 저희가 받은 복들, 호랑이 기운 지금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은 오늘 무리 없이 출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살짝 힘이 빠지는 듯 했지만 그래도 빨간 불찰 유지하면서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죠. 원전주라든지 로봇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 보였고 반면에 2차 전지주는 좀 힘이 약해지면서 오늘 첫 거래일을 출발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라든지 FOMC 의사록 그리고 잠정 실적 발표 등 여러 가지 이슈들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의 계좌는 어떠셨나요? 오늘이 첫 출발을 수익으로 출발을 하셨다면 올 한 해 1년 내내 그 수익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혹시라도 손실을 보셨다면 새해 첫날 액땜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는 조금 더 큰 수익이 오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종목 진단으로 한번 같이 응원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망의 꿈님의 종목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테크윙 올려주셨고요. 매수하신 가격이 22,300원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종가가 22,650원. 오늘 장 내내 좀 힘이 없는 듯 하더니 장 마감 직전에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합권으로 빨간불은 좀 켜내면서 마감을 했지만 지금 큰 변화는 없네요. 시청자님 거의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비중 30% 아니고 2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해요. 자, 반도체 장비주의 우호적인 환경과 또 DDR5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운용형님 테크윙 전망 어떨까요? 예, 올해 반도체 장비 종목들 관심을 가져야 되죠. 가져야 되고 또 가져야 되는 것 자체가 우리 시청자님이 포인트를 보고 있는 DDR5 모멘텀이거든요. 또 장비 종목 같은 경우도 비메모리 종목 중심의 장비 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이
테크윙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전반적으로 주가 흐름 자체는 좀 부진하죠. 이 종목이. 현재 가격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흐름을 본다 한다면 최소한 종목은 지금 한 24,800원이라든지 25,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주식인데 아직도 지금 바닥권에서 소폭 상승하는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회사가 작년도에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었습니다. 하반기 때. 근데 회사가 2분기라든가 3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보다 조금 가이던스 대비해서 좀 안 좋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3분기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은 아마 130억 정도 나왔을 건데 시장의 가이던스가 아마 180억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올해로 수주라든가 실적 자체가 이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은 좀 많이 좋아질 거고요. 회사 같은 경우는 테스터 핸들러 회사입니다.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테스트가 들어가는 것 자체는 후공정적이죠. 그러니 DDR5 쪽에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지 진단 드린다고 그런 내용과 함께 올라오셨는데 예사가 이제 테스트 핸들러 장비 자체는 예산은 이제 삼성전자 매출보다는 SK 하이닉스 중심의 매출입니다. 그다음에 중화권의 업체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예사가 이제 DDR5와 관련돼 가지고 DDR5로 전환하게 되게 되면 예주 가공 회사들이 있죠. 현재 지금 하나마이크론이라든가 하나머티리얼 중심으로 해서 SF 반도체라든가 그들 관련 기업들도 다 장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들에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실적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DDR5 전환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이 투자가 진행이 좀 되면서 이쪽에도 매출이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또 부분들이 전개가 좀 되면서 DDR5 부분 자체는 올해 하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좋아진다는 거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관련 종목들이 DDR 3라든가 4라든가 전환된 국면 쪽에서 다들 실적들이 급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들 관련된 종목들 DDR5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이 이제 부품 쪽과 관련된 종목이 ISC라는 종목이잖아요. 요즘 관심이 이쪽입니다. 지금 신고가잖아요. 시장의 관심이 제가 이제 1월 효과를 얘기할 때 이쪽을 얘기를 하거든요. DDR5 관련 종목들, 그다음 패키지 기판 관련된 종목들, 이들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이게 이제 핵심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DDR5 관련 부품과 관련된 DI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입니다. 이들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장비 종목과 관련된 테크인 같은 경우는 후발주로 좀 늦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그 이유 자체는 좀 아무래도 장비 투자 자체가 더디게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작년도에 예상 영업이익이 아마 400억 정도 되는데 올해는 아마 시장의 예상치가 600억이 넘어가거든요. 내년도는 아마 700억, 800억 넘어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어떻게 본다 한다면 지금 투자해가지고 내년도까지 상반기 정도까지 가져가도 되는 주식입니다. 현재 주가 수준은 거의 저점인권인 것 같고요. 최소한 이 종목은 올해 예상되는 주당 EPS가 지금 한 2,4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비메모리 장비 회사이기 때문에 PER 기준에서 최소한 12배 정도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적정 주가는 최소한 28,000원에서 3만 원 이상까지 간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간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도 지금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작년도도 아마 연초에 아마 22,000원대 가다가 4월 달에 거의 29,000원까지 상승했다가 이게 3분기도도 실적 기대치가 있었는데 3분기 실적 안 좋으면서 주가가 좀 흘러내렸거든요. 두 차례 걸쳐 저항을 받았던 가격대가 29,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3월 달 정도 가게 되게 되면 28,000원까지 갑니다. 이 종목과 이제 비슷한 회사가 JT라는 회사도 있죠. 0897은 함께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장비 테크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테스트 핸들러 장비 회사 쪽이고 제품 구성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 관련된 종목들, 비메모리와 관련된 종목에다가 DDR5와 관련된 장비를 공급할 수 있는 테크잉이라든가 JT에 관심권을 드시고 테크잉 보유하고 계시는데 최소한 27,000원 정도까지 상승 여력은 무난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20%죠. 충분히 20% 정도까지는 28,000원 이상까지 보유 전략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테크윙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3월까지는 늦어도 3월까지는 27,000원 넘어서 그 이상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 체크해 드렸으니까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JT라는 관심 종목도 함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매생이아님 반갑습니다. 내 이름은 구름이어님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동진빵님 그리고 노자성님께서 밤토비님 소문에 그렇게 패션 감각이 좋다면서요? 라는 글을 올려주셨는데 우리 야인시대 PD님 패션 감각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또 들으셨어요?
우리 토마토TV의 패션 피플 페피입니다. 주말에 백신 맞고 무사히 돌아오셨으니까 오늘 채팅창에서 여러 가지 뭐 위로의 이야기, 응원의 이야기도 많이 전해주시길 바라겠고요. 파랑새님, 최용성님, 알라병님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종목이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빠르게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후성 살펴보겠습니다. 동진빵님의 종목이고요. 후성을 매수하신 가격이 7,000원입니다. 비중은 50%이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실적이 좋다고 해서 3만 원까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7,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오늘 22,750원에 거래를 마쳤거든요. 굉장히 수익을 잘 보고 계신 구간입니다. 나 이거 앞에 일자가 빠진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할 정도로 정말 수익을 지금 톡톡히 보고 계신 구간이에요. 거의 한 2년 정도 보유하셨을 것 같고 중간중간에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또 잘 보아 오시면서 우리 26,000원 찍고 지금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목표가 3만 원이면 신고가입니다. 후성 3만 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올라가면 괜찮을까요? 비중도 50%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일단은 수익 축하드립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목표가 어떻게 제시를 해드릴까요? 회사가 이제 본래 이제 사업 구조 자체가 그 냉매가스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의 특수가스,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해질과 관련된 부분인데. 다른 사업 분 자체가 미지근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마 회사가 투자한 부분 자체가 중국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해질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실적이 가격 자체도 급등을 좀 하면서 올해 이제 실적이 급상승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본래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도까지 영업이익 자체 뭐 100억, 200억대 정도 좀 되는데 올해 지금 가이던스가 거의 주가 좀 올라갈 만해요 지금. 근데 실적이 지금 올해 지금 시장의 예상치 작년이죠. 작년도 한 300억 정도. 그 전에는 회사가 거의 뭐 2019년도 보게 되면 100억, 200억대 정도 좀 되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자체가 28억밖에 안 나는 회사인데 작년도에 지금 한 600억 정도, 올해 이제 시장에서 1,700억인데 근데 이제 회사가 실적을 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특히 이제 3분기가 내년도 이제 4분기 같은 게 실적 자체가 조만간 1월 말이라든가 2월 달에 좀 발표가 좀 될 건데 4분기 지금 영업이익 가이던스가 지금 300억이거든요. 이제 그걸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급격히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서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과정에 현재 지금 주가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오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떨어졌죠. 평균 4, 5% 정도 떨어졌는데 이 종목은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한 이유 자체가 여전히 만약에 예상 실적이 나온다 한다면 주가 자체가 비싸지가 않아요. 이제 예상을 비교할 수 있는 회사 자체가 첨보라든가 엔캠이라든가 그다음에 동아기업이라든가 그런 또 전해질과 관련된 기업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현재 지금 대표적인 첨보라는 회사가 지금 PER이 지금 PR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서 지금 거의 50배 가까이 되는 수준이거든요. 올해 예상되는 2022년도 수준 보면 53배잖아요. 작년도는 84배인데 근데 지금 후성 같은 경우 만약에 가이던스대로 예상 실적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45배 되는, 작년도가 45배, 올해 17배 되는 수준이니까. 근데 이제 예산은 순수하게 100% 자체가 전해질 쪽 2차 전지가 아니고 다른 앞서 일단 냉매가스라든가 반도체 특수가스 부분이 있다는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상당히 싸죠. 그래서 현재 실적이 가이던스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4분기 실적이 지금 가이던스가 지금 3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분기 때 이제 220억 나왔으니까 3분기 때 300억이 나오면 그 시점에서 결국 이 실적 나오는 것 자체가 1월 말이라든가 2월 달에 나오거든요. 그때 나오면 이 종목은 충분히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하고 있는 3만 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3만 원도 이상도 갈 수가 있습니다. 올해 실적이 전개된다 한다면. 그래서 현재 실적 주가가 올해 7월 달부터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견조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부 자체는 실적이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치에 근접하는 실적이 좀 나오지 않겠는가 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7,000원대에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 충분히 이 종목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 자체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근데 이 종목이 실적 발표 때까지는 주가가 못 갈 거예요. 지금 이 종목이 이제 4분기 실적이 1월 말 내지는 2월 달에 좀 발표가 좀 될 건데 그때 발표를 확인하는 시점이 가이던스에 나온다 한다면 그 시점에 즉 3월 달 정도 되겠죠. 2월 말이라든가 그 시점에서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님이 목표하고 있는 3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이다. 왜냐하면 사실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원이거든요. 현재 지금 첨보라는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3조 3천억대 된 회사니까 비교해 본다 한다면 상당히 매력은 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일단 좀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셨으니까 보유하시고 목표 주가 3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예상 시장이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후성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실적도 또 그에 따른 주가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미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인데요. 때문에 시청자님께서는 생각하신 만큼 좀 보유를 하시면서 수익을 충분히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겠고요. 또 다른 종목으로도 충분히 수익 보시면서 응원하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오늘 박준현 운영령님과 함께하는 월요일이고요.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어떤 점이 궁금한지 조금 더 자세한 내용과 함께 매수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 새해 첫 주에 이 종목 좀 사고 싶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새해를 출발해 볼까요? 하는 궁금증들 함께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유튜브 열어두겠습니다.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고요. 네이버TV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활짝 열려 있어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요. 유튜브에서 스카이로켓님이 올려주신 종목 볼 건데요. 유나이티드 제약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6,950원에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세요. 이 시국에 제약주는 하나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매수를 했습니다. 전망이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유나이티드 제약 오늘은 1%대 하락했고요. 46,8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꽤 오랫동안 거의 박스권에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코로나가 좀 많이 잠잠해지긴 했다곤 하지만 여전히 오미크론이라든지 다시 한번 재확산에 대한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이고 컨퍼런스라는 이 바이오 종목 섹터의 모멘텀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에 이제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은데요. 괜찮은 선택이었을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작년도에 이제 업종별 그 등락률을 본다 한다면 가장 부진한 쪽이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이거든요. 업종 지수가 제약 업종이 거의 19% 정도 빠졌고 KRX 300 종목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33% 떨어졌거든요. 33% 떨어졌다는 자체는 거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거의 반토막 났다고 좀 봐야 되겠죠. 네. 이 종목도 이제 이 종목도 보게 되게 되면 주가가 11만 원 고점대에서 지금 4만 원대니까 연초에 작년 연말이군요. 재작년이고 재작년 연말에 11만 원 정도까지 갔다가 주가가 흘러내리고 있는 쪽인데 그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도는 제가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은 건드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코로나 때 2020년도에 워낙 해먹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기 쉽지 않다는 관점에 저도 주목을 안 했던 건데 올해는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약 바이오 종목들 좋아하지는 않는데 뭐 제약주는 좋아하지만은 바이오 종목까지 좋아하지 않는데 저도 올해는 바이오 종목들 뭐 관심 좀 가지고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데 유나이티드 제약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과거에 11만 원대까지 가서 주가가 4만 원대까지 좀 떨어져서 싸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산은 뭐 다른 신약 개발과 관련된 부분이 없을 거예요. 일반 의약품 회사고 그리고 이제 일반 의약품이면 그래도 매출액이라든가 이익이 성장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주주가치 차원에서 뭐 배당을 많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이어야 되는데 예산 실적을 좀 보세요. 예상한 2016년도 매출액이 1,800억 되잖아요. 뭐 최근에 2018년도에 2,100억, 2019년도 2,200억, 작년도 2020년도 2,100억, 작년도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분기 단위 지금 매출액이 500억대 정도 되는 거니까 지금 2,200억 정도 되거든요. 영업이익도 비슷합니다. 이게 안정적인 회사예요. 연간 400억 정도 영업이익을 낸 회사. 그러면 예산 이제 밸류를 봐야 되거든요. 주가가 싸냐 비싸냐. 회사 지금 당기순이익 대충 보니까 거의 아마 30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과거의 평균적인 수준입니다. 2016년도에 200억 정도 당기순이익, 그 다음에 그 이후로 280억, 317억, 300억. 현재까지 보니까 3분기까지 작년 실적을 보니까 260억이거든요. 뭐 300한 종목 이익이 조금 더 넘게 나와요. 300한 20억 정도. 그러면 회사가 지금
발행 주식수가 1,600만 주잖아요. 주당 EPS가 2,000원입니다. 2,000원입니다. 지금 그러면 주가 지금 47,000원이잖아요. PER이 몇 배입니까? 23배, 4배예요. 23배, 4배짜리가 제약주가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 유한양행이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 PER이 대체적으로 제약업종이 평상시 때 18배, 20배가 평균이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이 주가 떨어졌지만은 PER 기준에 24배짜리 주식이거든요. 매력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다른 재료가 있으면 몰라도. 근데 신약 개발과 관련된 재료는 없어요. 그러면 평범한 실적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밸류 자체가 PER이 24배짜리 회사다. 지금 시장 자체가 뭐 지금 코스피 가치주들 같은 경우는 4배, 5배짜리 주식들도 많지 않습니까? 뭐 제약업종의 성장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인정한다 한다. 근데 회사는 성장성도 없어요. 그러면 주가가 많이 빠져서 버티고 있는 거죠. 지금 주가가 비싸다는 거죠. 이게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어때요? 이 가격이 본질적인 가치입니다. 2만 원짜리 주식이. 여기 회사가 주가가 급등할 때 2018년도 이게 주가가 얼마에 머물렀죠? 이 가격이잖아요. 2018년도, 19년도. 이게 이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는 이 가격대예요. 이 가격대인데 주가가 급등이 나왔어요. 이때 제가 무슨 이유로 주가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은 다른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제약업종들이 이때 막 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작전 비슷하게 속된 말로 해먹었던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그대로 이제 빠지면 이렇게 내려왔어요. 지금도 주가가 2만 원 대비 4만 원이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적인 가치는 제가 판단하기에도 회사 적정 PER 기준에서 12배 되는 수준이 적정 가격이에요. 2만 원대 주가가 적정 주가인데 회사가 이제 11만 원대까지 주가가 올라갔다가 주가가 많이 빠져서 4만 원대에서 그래도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서 우리 시청자님처럼 그런 분들이 좀 버티고 있어서 주가가 안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거는 제약업종에다 긍정적 시간 가져도 되는데 이 종목 가지고는 차트도 흐름이 그렇잖아요. 지금에서요. 이 회사가 지금 작년 어떻게 보면 2월 달부터 해가지고 주가 자체가 평균 가격이 지금 5만 2천 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규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격대는 뭐 5만 원 정도 언저리입니다. 근데 현재 가격대 4만 7천 원대에서 10% 정도 목표 수익을 보고 이 종목을 가져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종목은 기회 수익이 낮다. 정말 앞으로도 답답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매도하셔가지고 제약업종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종목 쪽에 가격 메리트도 있으면서 밸류가 싼 종목들 얼마든지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저는 교체하는 의견이 좀 제시하도록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등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제약업종 다른 종목 쪽에 종목을 좀 찾아봐라. 그래서 5만 원 정도 언저리 매도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제약 바이오 섹터 조금씩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기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종목을 잘 선택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유나이티드 제약은 조금 아쉽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있느냐? 잘 보이지 않고요. 그렇다고 실적이 좋으냐? 성장성이 있느냐? 이 부분도 썩 그렇게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답답한 흐름을 견디시기보다는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의견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이 새해 첫 거래일인 만큼 또 많은 분들이 새해 인사도 또 전해주고 계신데요. 슬로우 라이프님, 앵커님 새해 복 제발 많이 좀 받으세요 하셨는데 슬로우 라이프님도 정말 제발 저보다 더 많은 복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문텐로드님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돈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새해에는 정말 수익이 점점 더 늘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네.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 종목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종목으로도 좀 수익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네네. 궁금하세요? LX 인터내셔널이요. LX 인터내셔널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7,500원에 20%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살짝 손실 구간에 계시네요.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지난달에 매수했어요. 매수하신 지는 얼마 안 되셨구나. 근데 이게 실적도 좋고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주가는 가지 않네요, 보니까. 맞아요.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네. 나오는 종목이죠. 자, 그래도 네. 지난달에 매수를 하시고 지금 살짝 답답한 흐름을 좀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릴까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형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이 종목 기업 내용을 알고 사신 것 같으니까 좀 기업 내용에 비해서 좀 왜 이런 주식 왜 이렇게 안 갈까 그런 답답한 생각이 많이 드시죠?
네,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서 박 선생님, 제가 저 방송 잘 보고 있는데요. 예, 진짜 통화 좀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예. 저도 이 종목 제가 과거에 지금 뭐 주총이라든가 소개해 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종목을 좀 보고 있으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앞서 제가 이제 유나이티드 제약도 좀 언급해 드렸었지만은 이 회사가 지금 올해 작년도에 비해서 아마 이익이 올해가 이제 작년도겠죠. 작년도 기준에서 영업이익이 한 6,500억 정도 나는 거니까 회사가 그렇죠. 평상시 영업이익이 한 2천억 정도 나는 회사가 작년도에 6,500억이니까 올해 3배 가까이 증가되는 회사인데 근데 주가는 물론 저점에서는 이제 16,000원대에서 뭐 이제 고점까지 거의 38,000원까지 갔으니까 100% 정도 올라왔지만 여전히 기업 내용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당히 싸거든요. 회사가 이제 주가가 특별히 못 올라갈 이유는 없어요. 회사가 이제 상사회사니까 LG그룹 유지를 해서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라든가 특히 회사 같은 경우 이제 석탄 부분 자원 개발이라든가 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적이 많이 기여를 한 쪽이고 특히 회사가 띄워놓고 본다 한다면 실적이 좋아진 것 자체가 거의 아마 이익의 반 정도가 판토스라는 물리회사가 있거든요. 해상 물리라든가 항공 물리라든가 육상 물리라든가 작년도에 아마 물리회사들이 실적이 급상승했지 않습니까? HMM을 중심한 해운 업종들이 가격 상승을 하면서 이 회사도 이제 그렇죠. 그런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해운 업황을 본다고 한다면 BDI 지수는 이제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여전히 HMM과 관련된 컨테이너 업황 지수 자체는 상당히 강세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을 본다 한다면 여전히 이 회사 주가가 영업 업황 자체는 특히 문제될 건 없는데 주가 자체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LX 그룹에서 이제 분할됐지 않습니까? LX 그렇죠. 분할됐고 분할된 회사 중에서 이제 LX 세미콘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17만 원 정도까지 그 종목은 제때 좀 평가를 좀 받고 있어요. 이게 지금 LX 그룹이 이제 분할되고 난 다음에 결국 이제 신사업에 여러 가지 진출을 하게 되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이 회사가 좀 주목을 좀 받지 않겠나 하는 쪽인데 이 회사가 주가가 강하게 현재로 봐서는 모멘텀을 받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어떤 물류 부분 앞서 얘기했던 판토스라는 회사가 현재 지금 그룹에서는 분사해 가지고 상장을 따로 시키려고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 회사를 분사시켜 가지고 자금을 확보해 가지고 LX 그룹의 향후의 어떤 여러 가지 신사업 진출의 성장 동력으로 사용을 하려고 자금을 모집하려고 하고 있는 쪽인데 그때 이제 이 종목이 주가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현재로 봐서는 실적자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쪽이니까. 근데 그게 언제 가셔야 될지는 좀 왜냐하면 물리 부분 판토스가 만약에 물리 쪽으로 떼어내서 상장을 한다 한다면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좀 받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본래 LX 인터내셔널 그런 추진을 하고 있는 쪽인데 아직은 그 부분이 가셔야 될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주가 수준으로 봐서는 제가 보는 주가가 상장회사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 중에 5손가락 뽑는 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 보시면 밸류 본다면 앞서 있다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도 2020년도에 이 회사 영업이익이 1,580억인데 작년도 6,500억이잖아요. 매출액도 그렇죠. 11조 원 회사가 16조 원 정도까지 거의 50%까지 증가됐으니까 그렇죠. 뭐 1,000억짜리 회사가 1,500억 증가도 아니고 11조 원 회사가 16조 원 정도까지 매출액도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증가된 회사인데 PER 기준에서 이 회사가 지금 1.2배, 2.7배 되는 회사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밸류를 보면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1조 원 되는 회사인데 1조 원 되는 회사가 연간 영업이익이 6,500억이니까 이게 회사가 이제 오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사업의 관점에 본다 한다면 회사가 시가총액 1조 원밖에 안 되는데 회사를 1조 원 주고 인수를 하게 되면 연간 6,50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거니까 거의 1년 내지는 2년이면 회사의 본전을 뽑고 남죠. 그 정도로 주가가 쌉니다.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기다리시면 돼요. 예. 기업 내용상으로 본다 한다면 4만 원, 5만 원 이상까지 가야 되는 주식인데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 많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시장 자체가 실적에 따른 차별화 장세가 전개된다 한다면 이런 또 종목들이 좀 평가를 좀 받지 않겠는가? 이런 종목들이 이 종목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관련 어떤 코스피 시장 내 철강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LX 인터내셔널 주가 자체는 정말 주가가 좀 싸다. 시장에서 많이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이런 종목은 뭐냐? 좀 기다리시면 됩니다. 제대로 평가를 받으면 순식간에 이런 종목은 4, 5만 원 정도까지 갈 수 있어요. 이 종목이 그래서 10월 달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이때 아마 기간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지면서 차트 자체가 꺾여버렸거든요. 상승 시도하다가 이때요. 그래서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빠질 수 있는 그렇다 가격대는 아니니까 좀 기다리셔야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이 주가를 손실할 종목은 아니니까 일단 보유하시고 최소한 33,000원도까지는 반등 목표를 했는데 이 정도까지는 반등 나올 것 같아요. 32,500원이네요. 이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좀 더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좀 기다려 보세요. 좋은 종목이니까 주목을 받는 네네. 때가 올 겁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전화 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LX 인터내셔널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현재 9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방송도 거의 반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와 네이버 TV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그리고 전화 상담 환영입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어둘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세요. 자, 다음 상담은요. 우리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야인개미님, 새해에도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시면서 종목은 TSI 올려주셨거든요. 매수하신 가격은 11,450원, 비중은 5%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또 분석하신 내용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올해 매출액 2배 이상 전망된다라는 이슈도 있고요. 주요 고객사로 LG에너지솔루션과 프랑스 배터리 기업의 대규모 투자로 수주 수혜도 입을 거란 전망도 있고 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TSI가 오늘 기분 좋은 올해 출발을 했죠. 10%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의 종가가 11,450원입니다. 이러한 이슈에 오늘 종가에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종목이 10월 달이었죠. 18,000원까지 급등을 했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다시 한번 이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실리면서 오늘 급등을 했었던 종목인데요. 자, 오늘의 접근이 앞으로 어떤 수익을 가져다 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각하고 계신 이러한 모멘텀들이 이 TSI의 목표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운영위원님? 2차 전지 이제 장비 회사지 않습니까? 네. 장비 회사기 때문에 이제 우청자님이 매출액을 올해 급증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셨다는 것 자체는 수주를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2차 전지 장비 회사들은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수주 부분 자체가 일단은 실적이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수주가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으면 충분히 예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를 좀 찾아보고 있는 쪽인데 보니까 작년도 3분기 말 기준에서 수주가 1,140억이네요. 이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2020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주가 얼마만큼 증가되어 있는가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20년도 수주가 얼마인지를 좀 찾고 있는 쪽인데, 일단은 예사가 근데 현재까지 실적이 안 좋아요. 거의 적자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수주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그러네요. 자, 답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수주 잔고가 340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년 이후에 작년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수주가 1,140억이니까 수주가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됐어요. 이게 실적은 안 좋다 한다 하더라도 회사는 실적 보고 지금 못 사거든요. 왜냐면 현재 이 회사가 보게 되게 되면 작년도 실적을 3분기까지 보게 되게 되면 거의 적자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매출액이 3분기까지 보게 되게 되면 약 400억 정도, 400억 조금 안 되는데 영업 적자가 지금 영업 적자가 거의 20억 가까이 난 회사니까 이걸 보고 못 삽니다. 시가총 2천억일 때. 근데 이제 수주 산업 자체는 수주가 중요하니까. 네. 근데 제가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보니까 1,140억 정도가 있다는 것 자체는 작년도 3분기 말이면 4분기에 약간 반영될 거고 올해 많이 반영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수주가 전개된다 한다면 수주 잔고가 대체로 매출액 따지면 아마 연간 매출액이 400억대 정도 좀 되는데 올해 예상해 본다 한다면 매출액은 최소한 1,000억이 넘어갈 것 같거든요. 작년 대비 재작 대비해서 아마 매출은 2배 이상 증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상했던 이제 밸류를 좀 봐야 되는데 근데 예상은 이제 그 정도까지 주가가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최근에 2차 전 장비 회사들 이 시간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엠플러스 같은 경우는 신고가 나왔거든요. 신고가 나왔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수주가 대폭적으로 증가됐거든요. 실적이 안 좋지만 그런 또 부분들 염두에 보면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시가총액이 2천억입니다. 근데 너무 실적에 비해서 주가 자체가 좀 앞서간 게 아닌가. 수주잔고가 1,000억 자체가 아주 많은 건 아닙니다. 엠플러스 같은 게 수주잔고가 거의 2천억이 넘거든요. 시가총액이 거의 비슷한데. 그 다음에 1위 기업인 PNT 같은 게 수주잔고가 지금
작년도 4천억인데 올해 8천억이거든요. 이게 금요가 큽니다. 그걸 감안하면 일단은 실적 자체는 분명히 예산은 수주장부 자체가 작년 대비해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됐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는 맞는데 주가 밸류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강하게 증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직까지 수준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다른 쪽에 추가적으로 수주가 그 이후에 나온 것 자체는 제가 체크를 못 해봤지만은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분명히 증가된 건 많지만은 예상때 현재까지 그래도 3분기 작년도 실적 자체는 적자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감안한다 한다면 주가에는 일단 주가도 많이 빠졌고 주가 자체가 18,000원대 빠졌잖아요. 빠졌고 그래서 다만 올해 실적 자체는 분명히 흑자 전환 가능성이 크니까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지고 가는데 실적 자체가 턴어라운드에 벗어나서 크게 실적 성장으로 전개되기에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또 진단을 좀 내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차트 흐름을 본다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기존 13,000원도 언저리 정도까지는 일단 좀 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수주 여부라든가 그리고 올해 이제 1분기 실적 작년도 실적이 지나갔으니까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인된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단기적 목표 자체는 13,000원 정도를 염두에 두시고 접근하는 전략이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SI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뭐 기사에 나온 소식으로는 4년 동안 ACC로부터 1,500억 원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으로부터는 2,300억 원 정도의 수주가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수주 소식이 실제로 실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주가는 1차적인 목표가 13,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SI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네이버 TV로 가볼까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실 수 있는데요. 어디로 가요? 님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면서 호텔신라 올려주셨거든요. 78,460원에 5% 샀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이에요. 자, 오늘 호텔신라는 78,2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뭐 최근에는 큰 흔들림 없이 큰 변동성 없이 좀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 종목 진짜 이 경제 우리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코로나에 대한 소식이 나올 때마다 굉장히 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는 종목이죠. 특히나 지난해에는 좀 많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흐름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최근에 접근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호텔신라. 네, 일단은 다시 이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오픈과 관련된 부분 자체가 좀 연장이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봐야 된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올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리오픈 관련된 부분들 계속 주목을 받을 것 같은데 제가 나올 때마다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호텔신라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종목을 사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작년도 뭐 7월달, 8월달부터 뭐 리오픈 얘기 나올 때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은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턴어라운드로 진행이 좀 되겠지만은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그런 어떤 부분이죠. 이미 이제 적자 부분은 다 2020년도에 끝났고 좋아지긴 좋아지는데 폭이 문제예요. 대한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이라든가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하나투어라든가 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제. 지금 밸류 자체가 엄청나게 앞서기 때문에 제가 LX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중간 싼종식도 못 가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 지금 내년도 이제 올해 이제 작년도 시장이 지났으니까 올해 이제 좋아진다 한다 하더라도 주가 수익 비율로 보면 주가 자체가 여전히 비싸요. PER 24배짜리 회사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2,800억 정도 이게 2020년도 2,800억을 까먹었어요. 적자 났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300억 이익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망치가 1,300억 이익 나요. 그러면 자, 그걸 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내년도에 이게 전망치로 따지면 1,900 정도 이익 납니다. 이게 올해와 작년도와 올해와 내년도까지 돈을 벌어야지 2020년도에 손실났던 부분 자체를 약간 복구하는 수준이에요. 약간 이제 플러스 되는 수준이잖아요. 이게 즉 내년도 가야지 코로나 2020년도에 까먹었던 부분 자체를 약간 복구하는 수준이라는 거죠. 가치 증가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투 같은 거 더 심각하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다만 주가는 안 빠집니다. 이게 주가가 가기는 쉽지 않아요. 밸류 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리오픈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또 이슈화 좀 되고 여행주 규제가 풀린다든가 그에 나올 때 주가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저는 올해도 주가 자체가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호텔신라 자체는 반등은 좀 나올 겁니다. 개인적으로 밸류로 따지면 거의 뭐
8, 9만 원 이상, 9만 원 이상 올라가기 좀 쉽지 않다고 봐요. 대한항공 가지고 계신 분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일부 좋게 보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박주영 운영경 밸류 전문가니까 대한항공도 주가가 시가총액이 10조 원 회사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대한항공의 시가총액이 2조 원, 3조 원이었습니다. 증자해가지고 10조 원 5배 늘어났어요. 물론 이익도 많이 증가가 좀 됩니다. 근데 가치로 따지면 대한항공 어떠냐? PR 15배짜리 회사입니다. 15배. 대한항공이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도 업황이 좋을 때 PR 10배 이상 못 갔습니다. 지금도 근데 내년도 올해 예상 실적 기준에 15배예요. 근데 대한항공 가지고 계시면 어때요? 계속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머물러 있습니다. 주가는 주가 빠지진 않을지 모르겠도 주가가 올라가기 쉽진 않아요. 시가총액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주가는 거의 아마 횡보하는 수준에서 등락 구간이 전개가 좀 될 겁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반등 시전은 이제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장기 투자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기술적 반등 목표 자체가 맥시멈 나올 수 있는 가격가 8만 원, 5, 6천 원, 이 정도 좀 되겠네요. 8만 원, 5천 원까지 나올 수 있는 이것도 상당히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이거 여기 가격이거든요. 8만 4천 원이 나옵니다. 이 가격이 목표 가격이니까 7만 9천 원, 8천 원 기준으로 해서 상승률 자체가 6%, 7% 정도 되는 수준이죠. 그래서 6%, 7% 정도까지는 수익을 좀 현재 가격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8만 4천 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의견이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항공주라든가 여행주라든가 그랬던 리오픈과 관련해 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 완화가 좀 되고 여행이 규제가 풀린다 한다 하더라도 관련 종목들 자체는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다. 상대적으로 밸류가 좀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텔신라 매도 목표 주가는 8만 4천 원 정도를 적정하게 매도할 수 있는 가격이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호텔신라에 대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리오프닝을 기다리는 우리 국민들도 그리고 리오프닝주를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또 이 종목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투자자들을 바라보는 운윤형님의 마음까지 다 같이 좀 답답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한마디로 호텔신라 아직까지는 좀 답답한 종목입니다. 때문에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반등 목표가는 8만 4천 원 정도 체크를 해드렸고요. 지금 당장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점도 유의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호텔신라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서 잘 살자님의 종목 살펴볼 거고요. 이건산업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4,250원이고요. 비중은 25%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건축 경기 그리고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잘 가지 않습니다. 향후 전망과 대응 방안이 궁금하고요. 가급적 빨리 벗어나고 싶어요. 어찌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자, 기대만큼 이 종목이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내려가고 있는 흐름이 더 뚜렷한 상황이고요. 오늘은 11,5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손실을 내가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부동산 경기라든지 탄소 배출권 관련한 모멘텀은 어떤 영향을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늦기 전에 빨리 탈출을 좀 시켜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예산은 이제 건자재 쪽이지만은 국내 이제 부동산 주택 경기 건자재 업황보다는 미국에 의존하는 회사입니다. 실적 자체가 현재 작년도 3분기까지 실적을 좀 보게 되게 되면 사상 최대 실적이거든요. 역사적으로 최대 실적 3분기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근데 실적이 나온 것 자체가 거의 한 80% 정도가 칠레 법인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칠레 법인이 예사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데 칠레 법인을 통해 가지고 미국에 있는 미국이라든가 멕시코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쪽으로 나가고 있는 쪽이 알다시피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주택 수요 자체가 전원주택 쪽으로 이자 수요가 좀 많이 증가가 좀 되면서 목조 건물과 관련해 가지고 수요가 급증을 하면서 칠레 쪽을 통해 가지고 합판이 가격이 좀 상승을 하면서 그 부분 자체가 실적에 기여를 크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미국 쪽 같은 경우는 건자재 업황이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건자재 회사인 홈디포 주가가 이거죠. 홈디포 주가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홈디포 주가도 많이 떴어요. 그만큼 여전히 미국의 주택 경기 자체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칠레 법인을 통한 이 회사의 실적 자체는 계속적으로 아마 4분기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올해 좋아집니다. 이제 작년도에 이제 합판 가격이 상승을 많이 했는데 목재 가격 상승을 좀 하면서 국내 합판 가격 자체는 1년 후행을 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 워낙 좋았기, 작년도 워낙 좋았기 때문에 미국은 완만하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이제 국내 쪽에 합한 부분 자체가 가격 상승이 전개가 좀 되면서 실적이 좀 좋아질 거고요. 예, 그다음에 회사가 또 자회사인 이건 에너지라는 회사가 열병합 발전소에 차변을 하고 있는 쪽인데 이 부분 자체 최근에 S&P 단가가 좀 상승을 좀 하면서 유가 연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자체도 이건 에너지 자체는 이제 하반기 때 겨울철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쪽이니까 이런 또 부분들 고려해 본다 한다면 현재 주가 수준 자체는 상당히 싸죠. 현재 건자재 업황 중에서 주가 수익비로 따지면 PR이 지금 6배 되는 수준이니까 가장 낮습니다. 근데 주가가 좀 못 간 이유 자체가 작년도에 이제 주가 많이 떴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면서 거의 뭐 주가가 7,000원대부터 해가지고 이제 17,000원대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던 후유증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전히 주가가 건자재 업황이 싼데 여기다가 탄소 배출권과 관련된 그런 제로도 있는 회사고 그래서 주가는 안 빠집니다. 빠지진 않는데 근데 이런 종목들은 순식간에 올라가죠. 모멘텀만 이제 부각이 좀 되면. 올해 다시 이제 환경 관련 부분 자체, 탄소 배출권 중심으로 환경 관련 부분 자체는 여전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는 뭐 11,000원대 아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사가 지금 올해 작년도 영업이익이 거의 한 350억, 400억 정도, 단기 수익이 250억 나오고 주당 EPS가 2,000원이 넘는데 2,000원이 넘는 회사고 그걸 감안하면 현재 지금 PR 수준의 5배, 6배 되는 수준이니까 하방은 좀 지지가 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술적으로 14,000원까지 빠르게 올라올 겁니다. 비중이 25% 정도 되는 수준인데 뭐 거래량이 증가 좀 되면 10% 정도 물타기를 좀 하시게 된다 한다면 충분히 14,000원 이상에서 수익을 좀 내고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일단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만간 아마 상반기 내에 14,500원 이상까지는 간다고 좀 보고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이 정도 가격까지는 올라오거든요. 주가 자체가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12,500원대의 장을 좀 받겠지만 14,000원대까지는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을 가지고 있으니까 추가 매수도 좀 고려를 해보시고 14,500원대까지 좀 기다리시면 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건 산업 계속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빨리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손실 없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매수가 회복 가능하고요. 때문에 좀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한번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건산업까지 종목 진단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 올려주셨습니다. 이 새해 첫날인 만큼 앞으로 한 해를 또 준비하는 시간들 또 야인시대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도 또 다양한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잠시 후에 이제 10시부터 시작되는 투자의 신에서 또 운영형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또 어떻게 출발하면 좋은지 또 올 한 해 또 어떤 종목들을 우리가 또 눈여겨보면 좋을지 힌트를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형님 오늘 투자의 신에서는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올해 이제 첫 영업일이기 때문에 네. 2022년도 시장 이슈와 전망, 그다음에 또 1월 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1월 효과를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네. 어떤 쪽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지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올 한 해를 좀 준비하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내내 좀 수익을 잘 챙기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오래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1월 효과 딱 누리면서 1월 동안에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방법들 또 추천 종목들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운영형님과 함께 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종목 진단 도와주신 박준현 운영형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올 한 해 복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의 두둑한 수익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 해주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